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네요. 심심한 녹한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6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5편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여기 있는 이 ILI 9341에 터치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럼 터치가 안 됐을 때 못하던 거를 이제 터치가 되니까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서 몇 가지 위젯을 다루는 것, 그 입력 인터페이스, 크게 입력이 되는 게 있고 출력이 되는 게 있잖아요. 출력 전용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터치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 뭐 이전에 방법이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벨 뭐 값 같은 거 출력하는 거고, 이 터치 해봤자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출력 전용이니까 뭐 터치가 되든 안 되든 똑같은 애들이고, 입력하는 버튼 뭐 스핀박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롤러라는 것도 있었고, 아크, 슬라이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터치가 되니까 몇 가지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고요. 우리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 경계선에 오게 될 건데요. 작화 툴에서 지원하는 위젯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것까지 아마 끝이 나면 다음 주는 이제 이쪽으로 탁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작화 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위젯들이 있습니다. 작화 툴에서 지원하는 위젯, 지원 안 하는 위젯. 그렇다고 해서 작화 툴에서 지원 안 한다라고 해서 LVGL에서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LVGL에서는 되는데, 작화 툴은 우리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작화 툴에서 안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화 툴에 의존하지 않고 쓰겠는가? 그럼 작화 툴에서 되는 거는 작화 툴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놓고, 작화 툴에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직접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알아보면 딱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쉬운 쪽이고 여기는 안 쉬운 쪽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기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바로 녹한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든 한번 찢고 볶아 볼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연결은 지금 다 돼 있어. 이거 연결된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녹한다가 이거 연결 어떻게 했는가? 어제 했던 5편에 보시면 여기 총 14개의 핀이 있어요. ILI 9341, ILI 9341이고요. 장착되어 있는 터치 모듈은 XPT 2046입니다. 제가 뭐 요런 용어를 남발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ILI 9341은 LCD 화면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고, XPT 2046은 터치를 담당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터치 칩이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ILI 9341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면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그 사냥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슬라이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빨간 색깔 딱지로 붙여놓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작화 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이고, 그리고 녹색깔 딱지가 붙은 거는 어제 해법이 다 나왔던 애들입니다. 어제 충분히 그 전략이 이루어진 애들이고, 그 외에 딱지가 없는 애들은 오늘 이제 한번 다뤄봐야 될 애들인데요. 이제 터치가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여기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여기 바 보이죠? 프로그레스 바라고 부르는데요, C샵에서는. 바 같은 경우는 출력 전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터치 입력을 받지 아니하는 컴포넌트 위젯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딱히 다룰 필요가 없겠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버튼으로 쓰는 거 여기 별도로 있죠. 이미지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지 버튼이 작화 툴에서 되던가? 여기 있네요. 이미지 버튼. 그러면 이미지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텍스트 에어리어도 출력 전용 인터페이스잖아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 궁금하네요. 해외에서 녹화다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아주 열렬한 참석자입니다. 금메달입니다. 불꽃같이 출석 체크해 주셨고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상성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녹한다가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콘텐츠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입니다.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3등입니다. 짝짝짝짝 동메달. 이어서 강민님 반갑습니다. 제이원님 반갑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조현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부터 출발하는 게 좋은가? 일단 이번에는 이 오렌지 색깔 딱지를요, 출력 전용 오렌지 색깔 딱지가 붙은 거는 오늘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봐, 이거 출력 전용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출력 전용이고, 텍스트 에어리어 출력 전용이고. 자, 그러면 순서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체크박스겠네요. 체크박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체크박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금 화면이라면, LCD에 나온 화면이라면 요거 탁 눌러가지고 체크를 하고 체크를 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떤 제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느냐? LED 켜고 끄고 이런 거는 좀 식상하니까요. 데이터를 오늘은 전반적으로 ESP32한테 시리얼 출력을 해보는 걸로, ESP32가 컴퓨터 쪽으로 시리얼 출력해보는 걸로 한번 목표를 해보는데요. 약간 난이도를 상승시켜가지고 요런 거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체크박스 가지고 이진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위젯을 이용해서 이진수를 표현하고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시리얼 출력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화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게 LCD 화면이에요. 여기에 체크박스를 4개 두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왼쪽이 하위 비트잖아요. 자, 비트 번호가 라벨을 이용해 가지고 요 자리가 비트 번호 0번 자리입니다. 2의 0성 자리죠. 2의 0성. 그리고 여기가 비트 번호로 하자면 1번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가 3번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렬이 잘 안 되지? 요거는 이제 체크박스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전송 버튼.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탱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래가 되고 싶어요님 반갑습니다. 꿈이 굉장히 장대하시네요. 고래가 되고 싶으신. 좋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체크박스가 4개 있잖아요. 체크박스 이진수에 0하고 1하고 있잖아요. 체크가 안 되면 0이고 체크가 되면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체크를 하나도 안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ESP32가 컴퓨터 쪽으로 뭘 보내냐면 0000, 모든 비트가 다 0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 1번 자리비에 체크가 들어갔다. 그러면 0010이잖아요. 0010은 이진수 0010은 10진수로 하면 2의 1성 자리만
그 체크가 된 거니까 2죠. 10진수로 하면 2고 모든 게 다 1, 1, 1, 1이면 뭐죠? 15 아닙니까? F 0x 0f. 아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을 하고 2진수 네 자리를 표현하고 10진수 0에서부터 15까지를 이 체크박스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렵겠죠? 해보도록 하죠. 춘택님 반갑습니다.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 화면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작가툴에서 뚝딱뚝딱 만들면 되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 싹싹싹싹 지워주시고, 자 제일 처음 필요한 거는 체크박스부터 쭉 한번 줄 지어보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쓸까? 여기가 3번 비트 3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라벨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2번 1번. 자, 지금 LVGL 하는 동시에 아두이노도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저놈이 과연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딱 간파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 대충 이런 코드가 나올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 자 요거하고 버튼 한 개하고 버튼 여기 있죠. 전송 샌드라고 라벨로 위에 딱 이름을 적어놨죠. 샌드. 그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체크박스라는 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체크박스 터치 관련된 이벤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C샵도 그렇고 LVGL도 그렇고 그래픽이 있는 모든 형태의 코딩은 다 똑같아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작업 방식의 이벤트라고 하면 트리거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 C샵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 LVGL도 액션을 핸들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카툴에서는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버튼이 있는데요.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터치를 한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트리거 됐다. 방아쇠가 땡겨졌다 그 말 아닙니까? 노칸다가 이걸 터치했다. LVGL에서 그걸 감지를 했다. then 뭐 하면 되겠느냐? 그거를 이제 액션으로 코드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리거 부분은 지금 자카툴에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터치가 됐으면 뭘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는 이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한 지금 제가 하겠다라고 한 이 목표 있잖아요. 체크박스 위젯을 이용해서 이진수를 표현하고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시리얼로 출력하시고 버튼을 누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그 작업의 원인은 버튼이 되는 거예요. 트리거는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 4개의 상태를 읽어서 전송한다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체크박스에 있는 게 아니라 버튼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을 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싶다면 체크박스에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잘 구분해 줄 수 있도록 ESP32S3를 하고 계신데 자카툴 호환 되겠죠? 됩니다. 대신 지금 녹한다가 작업하고 있는 이 코드랑은 다르겠죠? 핀 번호가 이런 게 달라질 거니까 아마 핀 번호만 이렇게 핀만 잘 연결해 준다면 이게 ESP32는 연결해도 되는 핀이 있고 좀 연결하면 상황에 따라서 작동 안 하는 핀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골라가지고 초이스 해가지고 꼽는다면 충분히 작동됩니다. 그리고 ESP
ESP-S3 이용해 가지고요. LVGL용 디벨롭먼트 보드를 알리에서 팔고 있어요. 그 말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 과감하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조금만 올려야 되겠다. 공간도 넓은데 너무 이렇게 좁게 쓸 필요가 없지. 자, 그럼 이제 작화는 끝났죠? 끝난 게 아니라 이벤트 줘야 되죠? 버튼 누르고 애드 이벤트. 자, 요 놈이 클릭이 됐다. 그러면 콜 펑션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데 그 함수 이름이 녹한다 원입니다. 이 함수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함수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서 함수가 호출되는 코드가 자동 생성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UI 파일 이제 익스포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UI 파일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요 안에다가 지금 출력을 해놨고, 요게 자카툴에서 자동 생성한 UI 파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 VS 코드로 가면 되죠. 지금 템플릿 코드로 만들어 놓은 ILI9341 터치라는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 UI의 소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싹 다 쓰레기통 안에 잡아놓고 자카툴에서 생성한 이 파일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절차상 한 개 해줘야 되는 게 더 있었어요. 자, 새로 자동 생성된 파일 중에 UI.c를 열고 여기 안에 보면 펑션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싹 카피하는 게 아니라 무브입니다. 잘라내기 하셔야 돼요. 컨트롤 Z. UI.c에는 저 펑션 블럭이 함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main.cpp에 저 위에 전역 변수에 오늘 이거는 새로운 예제니까 원래 있었던 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없겠죠, 그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인 코드에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가 메인 코드에 들어오는데 자카툴에서 녹한다 원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작업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되냐면 버튼을 눌렀네 된 뭐 할래가 이제 여기 작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은 잠시만요. 뭐 다른데 좀 불필요한 코드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필요 없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할 작업은 체크박스 1에서 4까지 체크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서 이진수로 변환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코딩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일단 체크박스 4개의 상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체크박스의 상태를 가져오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슬라이드 몇 번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2편에서는 체크박스를 안 다뤘네요. 3편에서 다뤘었나 보네요. 여기 있죠. 3편에 슬라이드 61번에 가보시면 현재 체크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는 또 안 했었네요. 그럼 그거부터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체크박스에 현재 체크가 되어 있냐 안 되었냐를 읽어오는 그런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있겠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체크박스 맞나? get text. 왜 없죠? 체크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읽어오는 함수가 없는데요? 뭐지? 왜 이렇지? 그러면 지금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요. 읽어올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체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ESP32 내부의 변수를 톡을 시켜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하겠다라는 거를 굳이 하려면 지금 체크박스 오브젝트 자체에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었냐 읽어오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 툴에서 이벤트를 하나씩 붙여줘야 되겠네요. 자, 요 놈부터 출발하죠. 요 놈의 add 이벤트. 요 녀석은 함수를 하나 부르는데 함수 이름은 비트 0 하겠습니다. 비트 너무 짧아서 안 되구나. 녹한다 비트 0 요렇게 하고 갑자기 좀 살벌하게 어려워졌죠. 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이벤트 클릭을 하면 근데 잠시만 클릭을 해도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게 반쪽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베리어블. 이거는 저기 체크박스 뒤에 적혀있는 글자 말하는 것 같고요. 글자는 바꿀 수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SSS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제어할 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체크했으면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볼까?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 스테이트에 관련된 게 있네요. 오브젝트 get state. 여기 할 수 있는 무슨 힌트가 있네요. 그죠? 근데 체크박스라는 위젯에서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LV 오브젝트 get state라는 게 아마 이 함수는 모든 위젯이 그 페런트 그러니까 그 뭐라죠? 상속 받는 그걸 뭐라 불러야 되느냐? 그니까 베이스라는 오브젝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위젯에 보면 여기 베이스 오브젝트 보이죠? 여기 안에 있는 함수인 것 같은데 요 녀석을 가지고 가서 요거를 하게 되면 이게 true면 체크고 아니면 체크가 아닌가 보네요. 맞죠? 눈치껏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 힌트를 적어 놓겠습니다. 요 부분이 뭐가 들어가냐면 자파 툴에서 만든 체크박스 이름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어렵다. 녹한다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빡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체크박스가 체크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는 코드. true면 체크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쓸 코드에 제가 이렇게 써도 에러가 안 나겠죠? bool 비트 제일 하위 비트는 하위 비트의 위젯 이름은 체크박스 4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체크박스 4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UI.c에 가보시면 UI 체크박스 4 이게 제일 하위 비트의 이름이 되겠죠.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목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4개가 있는데 이게 비트 1번이고 이게 비트 2번이고 비트 3번이고 체크박스 3번이고 2번이고 1번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4개가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온 거고 요거 각각을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얼.print 비트 0 상위 비트부터 3 2 1 0 그럼 전부 다 0이면 0000 이렇게 나올 거고 하위 비트만 1이면 0001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리절트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드 작성 다 끝났네요. 업로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LVGL이 생각보다 다큐먼트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런 데 안에 저 털을 보면서 아 대충 눈치껏 보니까 이렇게 이거 막 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간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VS 코드 쪽 이 시리얼 모니터를 이게 별도로 뺄 수 없나요? 이거 이렇게 뭐라 하죠? 밖으로 여기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동시에 화면을 보여주기에 좀 부적합하니까요.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에 뭐 이거 쓰나 저거 쓰나 상관없거든요. 화면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아두이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요. 아니다 그냥 요래 같이 보면서 할까? 아두이노 ID 이것도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노트북이 이제 수명을 좀 다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험하게 쓰니까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아두이노 ID 그 눌러놔가지고 됐다. 한번 해보죠. 됐다. 포트 잡혀있고 자 시리얼 모니터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아무것도 체크 안하고 전송을 누르면 왜 아무것도 안 나오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 터치 인식이 좀 잘 안 되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터치 좌표가 출력이 되는 거고 요게 리절트 0000 이제 체크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최하위 비트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0번 요 자리 체크했거든요. 누르면 0001 저 전송된 거 보이죠? 그럼 두 번째 비트도 체크를 했어요. 0011이죠. 모든 비트를 다 체크했습니다. 보내면 왜 안 보내지? 왜 출력이 안 되지? 터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1111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 됐죠? 저거를 이진수로 전송하자면 저건데 10진수로 전송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그 비트 연산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최종 결과라는 것은 int 데이터는 비트 3번을 4칸 밀면 되죠. 4칸 비트를 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뒤에 결과하고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O와 연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나? 아두이노의 그 비트 관련된 함수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트 연산 가지고 해도 되는데 좀 더 쉽게 가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잠깐만요. 굳이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죠. 지원하는 함수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아두이노 그 공식 홈페이지에 다큐먼트인데요. 여기 비트 관련된 비트 그 연산자를 함수로 그냥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트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 맞나? 어떤 비트의 몇 번 자리를 이거 맞네요. 잠깐 이걸 가지고 가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야? 자,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저 변수가 있는데, 여기가 비트 번호예요. 0번이 제일 오른쪽 비트고, 번호가 커질수록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비트 0번 자리에 비트 0번 그 0이냐 1이냐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저 어렵죠? 이거는 아두이노 안에 있는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됐죠? 그러면 이 데이터 안에 뭔가 값이 들어갔을 거고,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은 요 콤마 하나 딱 찍고 이진수로 하자면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거 예제 1번의 최종 결과입니다. 업로드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가지고 이진수를 표현을 해보겠다. 그러한 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 덕에 이거를 알아냈네요. 체크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는 함수, 그 코드 어제 딱 챙겼으니까.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0이죠. 뒤에 콤마 찍고 나온 숫자, 저게 10진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위 비트 체크하고 전송하면 1이 나오겠죠. 맞죠? 1 나왔죠. 그러면 0번 비트하고 2번 비트 요렇게만 체크하고 전송하면, 이거 예상컨대 이게 1이고 이게 4자리니까 5가 나올 겁니다. 5 나왔죠? 0101. 0111은 10진수로 하면 몇입니까? 421이니까 7이죠? 7. 전부 다 체크가 되면 8421이니까 15입니다. 맞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비트 한 개 풀면 1이 없어지니까 14겠죠? 됐죠? 체크박스로 이진수를 표현해라. 그런 이상한 예제였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든 저거든 만들어 보다 보면 저게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발전이 생기는, 뭐 어차피 체크박스라는 걸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였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제 체크박스 했죠. 체크박스는 이거 이상의 기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체크박스 자체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넣자면, 근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푸는 거에 따라서 제어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방식의 예제를 제가 만들어 드렸냐면, 나중에 우리가 뭔가 제어를 할 적에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 체크박스를 직접적으로 눌러서 체크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제어되는 게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얘는 뭐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든지 비활성화하든지 이런 데 쓰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경고 기능, 나는 이거 체크해 놓으면 경고를 하겠다. 풀면 경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딱 눌렀잖아요. 그럼 딱 눌렀을 때 클릭했다라는 이벤트가 딱 터지겠죠? 그러면 그 이벤트를 얘한테 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가상으로 경고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체크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저 코드 저장 좀 하고요. 그럼 잠시만. 어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코드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플랫폼 IO로 가서 여기에 터치에 라이브러리에 UI에 소스에 요거를 그 저장을 제가 해놔야 되죠. 방송이 왜 끊겼다고 나오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다면 점을 찍어 주십시오.
이그젠플 1입니다. 순간적으로 방송이 끊어졌어요. 됐고, 그리고 메인 코드 저장하고, 저장을 잘해야 돼. 이그젠플 1에 이건 메인 코드입니다. 저장 때리고, 요것도 여기로 옮기고, 그리고 주요 코드. 자, 이게 다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1번 예제부터 살짝 난이도가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예제는 이거 말고 예제 2번 체크박스 한 개를 이용해서 경고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만들어 보시오. 경고 기능이 ON 되면 ESP32 내부에 그 부울 변수 하나를 토글하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경고 기능이 설정되었습니다.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벤트의 타겟이 이제 버튼하고 이게 다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지우고, 체크박스 한 개만 딱 두고 경고 기능 설정. 한글은 지금 안 됩니다. 알람 온오프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 해놓고 위에 라벨도 하나 더 두겠습니다. 그럼 요 화면에도 경고 기능이 체크가 되면 어차피 체크가 된 게 경고 기능이 설정된 거니까 별도로 필요 없겠네요. 그럼 화면에는 이게 다겠네요. 자, UI 파일. 이게 다가 아니죠. 함수 만들어줘야 되죠. 함수. add 이벤트. 클릭하면 함수를 하나 부르는데 녹한다원. 무조건 녹한다원입니다. 이 함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붙여놨던 함수는 어디로 갔지? 몰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뭐 대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시 날려주고. 근데 잠깐만요. 컴퓨터 왜 이렇게 폴링팬이 빠르게 돌지? 잠깐만요. 하나 확인만 해볼게요. 지금 CPU 사용률이 100%인데요. 왜 이래? 이 또 블루 스크린 뜰까봐 겁납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야? VS 코드에서 30% 잡아먹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한번 껐다 켜볼까요? 뭐 괜찮아지겠죠? 아니다. 한번 껐다 켜볼게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너무 쿨링팬이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제가 좀 불안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자, 이제 컴퓨터가 안정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됐고. 그러면 다시 VS 코드를 실행. 내나 그게 그거네.
지금 방송 프로그램도 지금 좀 버벅거리는 것 같고요. 오늘 저 만약에 보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그러면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녹한다가 증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쿨링팬 빠르게 도는 대로 해볼게요. 좀 신경이 쓰이긴 한데 요 안에 잡아놓고 그리고 UI.c로 가서 펑션 가지고 온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딱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요 함수는 호출이 안 될 거고 여기 해야 될 게 체크박스가 체크되었냐 아니냐를 가지고 와서 ESP32의 전역 변수를 톡을 한다. 그럼 여기 전역 변수는 여기 만들게요. bool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알람 스테이트 하겠습니다. 기본은 펄스예요. 기본은 알람이 꺼져 있는 거고 이게 트루면 알람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본다면 아까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었냐 안 되었냐 유무는 요 코드 하나 찾아놓은 게 있었죠. 딱 가지고 오되 요거 반환 값 자체가 요 값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어퍼 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체크박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UI 체크박스 1이죠. 요렇게 1하면 끝났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알람 스테이트가 true가 되었을 수도 있고 false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true가 됐다는 말은 true에 얘가 체크박스가 토글 관계니까 false에서 true가 된 상황인 거고 else 쪽은 true에서 false가 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serial.println 알람 기능이 활성화됨. 요 부분은 알람 기능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네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가 왜 이러나 좀 눈치껏 보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UI 파일 압축을 여기서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VS 코드에 프로젝트하고 물려있는 디렉토리라 가지고 요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덴저러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꾼 게 코드 몇 줄 바꾼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서 좀 수정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VS 코드가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지우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내 작업 폴더 안에서 압축을 했냐 그거를 이렇게 불만을 토해. 이거 컴파일도 새로 하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뭔가 중대한 어떤 그게 발생한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그건 그렇고, 뭐, 이렇든 저렇든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VS 코드가 편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지 마음대로. 주인의 그 어떤 사용자의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뭐 업데이트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CPU 잡아먹어버리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VS 코드의 점유율이 높은 거를 제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면도 좀 버벅거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면 약간 버벅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계속 거리는 건 아니고 이게 뚝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뚝뚝. 어찌됐든 컴파일은 끝이 났습니다. 에러 2 에러 났네요.
아,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놨죠. 자, 결과를 VS 코드의 시리얼 모니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VS 코드의 시리얼 모니터하고 제가 이 실제 LCD하고 동시에 화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갑자기 아두이노 ID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시리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딱 우리가 작화한 대로 나왔고, 여기서 지금 체크를 하면 알람 기능이 활성화된 거죠. 봤죠? 체크 풀면 종료되었죠. 활성 다시 비활성 활성 비활성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체크박스는 이거 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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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순식간에 예제 2개를 만들어 버린 녹한답니다. 메인 코드. 아, 쿨링팬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요렇게 RF24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RF24 그거 아두이노에 그냥 연결하면 연결 잘 안 돼요. 아답터 보드 쓰시든지 아니면 기판에 납땜돼 있는 거 그런 거 쓰세요. 점퍼 케이블하고 빵판 가지고 연결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거 잘 안 돼가지고 애 많이 먹었으니까요. 안 되는 이유도 특별히 없고 잘 되는 이유도 특별히 없어요. 그냥 접촉 불량입니다. 자, 다음 위젯은 뭘 한번 해보냐면 드롭다운 리스트 해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 이거는 C샵에서는 콤보 박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쫙 열리면서 요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어할 적에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옵션 같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뭐 딱히 시뮬레이션 할 게 없네요. 그냥 이 모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저 드롭다운 리스트를 하나 작가 툴에서 만들어 가지고 안에 뭐 몇 가지 알맹이를 채워 놓고 선택 한 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자, 드롭다운 메뉴. 자,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는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자, 처음은 녹한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라이크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작가 툴 안에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 세모 누르면 돼요. 플레이 모드 되고 누르면 대략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유튜브라는 걸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면 시리얼 모니터에 유튜브를 선택했다라고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럼 작화는 이게 끝이죠. 끝난 거 아니죠. 이벤트 줘야 되겠죠. 여기에 add 이벤트 이름은 항상 녹한다 1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 이름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를 저번에 했었나? 안에 들어가 있는 선택되어 있는 알맹이가 뭔가 요 바로 있네요. 그죠? LV 드롭다운 get selected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가지고 온다라는 함수 이름이잖아요. 저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했던 거니까 한번 훑고 지나간 거니까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드롭다운 여기 있죠. 아, 드롭다운 열고 닫는 것만 했네요. 안에 있는 알맹이 가지고 오는 걸 안 했었죠. 그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딱 요겁니다. get selected str. 이거는 인덱스 그 몇 번을 선택했다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거고,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네요. 둘 다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그 생각해 보건데 굳이 그 글자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입력해 놓은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4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실 데이터라면 내가 이게 0번이고요.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데 요 안에 있는 문자열을 직접 선택된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선택된 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데, 나중에 if 선택된 번호가 0이라면 녹한다라는 이 문자열을 여기서 직접 다뤄도 되잖아요. 그 0인 거는 녹한다라는 문자열하고 같은 거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set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녹한다라고 입력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애초에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set 텍스트라는 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요 함수 안에 들어갈 게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딱 안에 들어가 버린다면 지금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문자열 자체가 반환이 되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요 문자열이 요 함수에 들어간 거하고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자열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인덱스로 다루는 게 그 메모리 관리나 뭐 그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안 먹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요 함수하고 함수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요 함수.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바이트 배열에다가 읽어온 문자열을 카피를 해주겠다. 그 캐릭터 어레이처럼 다루겠다 이런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 결과를 받아왔어요. 자, 뭐 어떻게든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에는 캐릭터 요 버퍼에다가 바로 카피가 되는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자, 버퍼 바이트 배열의 버퍼 한 100개 정도 되는 버퍼가 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 문자열로 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버퍼가 녹한다와 일치한다면 something to도 하겠다. 버퍼가 녹한다라면 뭔가 하겠다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비교 연산이 되냐라고 하면 이거 비교 연산 안 됩니다. 캐릭터 그 어레이는 이 배열의 이름 자체가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요게 같냐 안 되냐라고, 이게 일치되냐 안 되냐를 판별하는 게 우리 C 언어 배우면 제일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캐릭터 배열, 스트링, 문자열은 여기 쌍따옴표로 된 문자열하고 비교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뭐 어떻게 했는데 인덱스가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런 거를 먹힐 거니까 하여간 두 개를 다 가지고 오긴 오는데 뭔가 조건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는 인덱스를 쓰는 게 더 합당하다. 억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별도의 함수를 쓰거나 하면 그게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어렵고 복잡한 길을 하면서 결과물이 똑같다면 쉬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함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야, 어렵다. 자, 예제 3번.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고 선택된 그 항목의 인덱스와 텍스트를 함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시리얼 모니터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함수가 요겁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요 자리가 자파 툴에서 만든 드롭다운 메뉴 이름, 요 자리에 각각 들어갈 거고, 요거는 버퍼, 요대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자, 위에 거는 어떤 함수냐? 현재 선택된 항목의 번호를 가져온다. 위에서부터 0. 요거는 현재 선택된 항목의 텍스트를 가져온다. 여기서 텍스트라는 것은 이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다 됐죠? 이제 요거 UI 내보내고, 요거 다 날리고, 딱 잡아놓고, 그리고 UI.c로 가서 함수를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납치를 딱 해서 이걸로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딱 됐죠. 요거 필요 없고,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써야 될 함수가 요거 둘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드롭다운 메뉴, 그 드롭다운의 이름은 UI 드롭다운이죠. UI 드롭다운 1. 이게 이제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퍼는 위에 만들면 됩니다. 전역 변수로. 자, 바이트 버퍼 buf라고 돼 있나? 100 정도. 100바이트 정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고, 버퍼 제외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구나. 자, 캐릭터 됐죠? 버퍼 사이즈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이즈 오브 버퍼 됐죠? 그 배열이 몇 개인가를 반환하는 거니까 따닥 됐고, 그럼 얘는 반환 리턴이 있을 거고, 마우스 갖다 대보면 uint 16t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로 반환을 하잖아요. 그건 뭐 특별하지 않으면 int로 받으면 됩니다. int num. 얘 같은 경우는 리턴 없을 거예요. void죠. 리턴 없고 그냥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다가 채워가지고 그냥 반환하는 거예요. 배열 자체가 그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요 함수 안에 들어간 배열에다가 값을 바꾸면 원본도 바뀌는 거죠. call by address, 뭐 reference 이런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여기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serial.print 선택된 항목의 번호 요 출력하고요. 오메 어디 갔냐? num 그리고 콤마 찍고 항목의 내용은 버퍼 이렇게 하면 되죠. 버퍼 다 됐죠? 돌려보겠습니다. 차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거 사용하는 데서 조금 멘붕이 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아두이노의 시리얼 프린트라는 함수는요, 지금 버퍼가 100개짜리잖아요. 그런데 널 문자까지만 프린트 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0개라고 해가지고 100개가 다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페일이네. 칼라는 뭐죠? 나 칼라 쓴 적이 없는데. 뭐죠? 어디서 에러가 났지?
요게 왜 에러가 났다는 거죠? 뭐야. 아, 버퍼라는 게 여기도 있네요. 그죠? 버퍼라는 게 여기도 있었네요. 아, 이런 치명적인 함정이. 그럼 이거 뭐라고 이름 짓지? 마이버퍼 하겠습니다. 마이버퍼. 됐죠? 쌍화차님이 냄새를 맡으셨군요. 명칭이 중복되어서 변수 이름이 같았습니다. 짠. 또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무사히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 이제 한번 작동시켜보죠. 자, 딱 끄고 딱 보면 요 드롭다운 메뉴가 딱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차라락 열릴 거고, 여기에 유튜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딱 누르면 왜 선택된 번호가 0이지? 잠시만요. 왜지? 번호가 한 개씩 밀리네요. 라이크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이크. 그럼 지금 라이크 선택했는데 얘가 2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고, 얘를 선택하니까 이게 나오고, 이걸 선택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럼 녹한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라이크가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뭔가 번호가 한 개씩 밀렸는데요. 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번호가 한 개씩 밀리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런타임에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호, 흥미진진한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왜 이게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라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0번이 나오고, 요거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겠지. 잠깐만. 또 될 때는 제대로 되네. 잠깐 다시.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는 무조건 클릭을 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이벤트를 잘못 눌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래. 맞다. 우리 이벤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디폴트 제가 한 거는 클릭 이벤트입니다. 클릭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클릭을 하면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지금 그럼 제가 이거를 드롭다운 메뉴를 실행을 하려면 일단 이 상태에서 열려면 한번 눌러야 되잖아요. 클릭한 거죠. 요때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초이스 해가지고 누르면 요때 또 클릭 이벤트가 하나 발생한 건데 이벤트 자체가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이게 아니라 바꿀게요.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 트리거에 보시면 클릭이 디폴트 이벤트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체크드하고 언체크드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따로 있네요. 그럼 굳이 나만 보고 있었네. 여기 작가 툴에 보면요. 이벤트가 아까 체크박스에 클릭 이벤트 가지고 체크박스를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체크드하고 언체크드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체크박스가 체크드가 되면 체크드 이벤트가 터지고 체크가 안 되면 언체크드 이벤트가 터지는 거니까 거기서 각각 할 일을 작성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었네요. 그럼 이제 요거 고려하면 되겠죠. 지금 써야 될 거는 value changed가 될 것 같네요. 값에 변화가 생겼다. 선택된 거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얘가 제일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value changed는 최초의 드롭다운 메뉴를 열 때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연 다음에 뭔가를 선택했는데 원래 선택된 거하고 새롭게 선택한 거 두 개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value changed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UI 파일 새로 생성. 다시 할게요.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함수는 그죠?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구나. value changed. 그죠? 이것만 바꾸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네. 자, 그러면 이제 value changed 됐을 때 똑같이 한다.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끄고 생각보다 좀 심오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네. 왜? 뭐가 문제야? 이거 지워줘야죠. 지워줘야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조우영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죠. 다들 좋아요 빡빡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럼 이거는 이 메뉴를 열 때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야 됩니다. 그죠? 그냥 좌표만 나오죠. 그리고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유튜브 선택해보죠. 이제 제대로 됐네요. 유튜브 나왔죠? 다시 누르고 라이크.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네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뭔지가 나오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 녹한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0번.
나왔죠? 아, 좋아요. 그러면 지금 녹한다가 한다고 했던 예제 3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살짝 중간에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녹한다가 해결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이렇게 좀 수동으로 지우겠습니다. 저장하고 이거 압축해서 이제 3번 그리고 메인 코드 저장 자 그리고 코드의 그 중요 부분 요만큼 여기다가 넣을까? 공간이 좀 좁지만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엄청난 자료, 고급 자료 아닙니까? 예제 3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만 이거 왜 어? 어? 노란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녹색 딱지를 붙이고 있었네요. 오늘 한 거 노란 딱지 드롭다운 2개 했고 자 이제 그럼 다음 순서는 롤러네요. 롤러 해보겠습니다. 롤러 말고 키보드 이거 궁금한데 키보드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보드 이거 뭐냐면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오늘 예제 4번은 키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라 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가 화면에 딱 튀어나오고 여기서 뭔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 대충 느낌을 보니까 이 키보드는 혼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한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기본 화면이 여기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 있잖아요. 키보드에 여기 좌판에 있는 버튼이 뭔가가 눌러지면 그 눌려진 결과가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 툴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뭘 봤냐면 여기 작가 툴에 키보드 만들 수 있거든요.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설명해 보면 타겟 텍스트 에어리어를 여기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 에어리어가 없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주면 입력창 같은 거죠.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면 이렇게 딱 두면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 1이고 요거 누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1하고 요게 한 쌍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제 4번은 이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좀 헤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작화 툴에서 키보드를 생성하고 키보드 입력 값을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하시오. 주의. 키보드와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쌍이다. 여기다가 가온처럼 딱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일단 키보드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우리가 별도로 줄 거 없어요. 왜냐면 이거 텍스트 에어리하고 한 쌍이니까 여기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 엔터 버튼 있잖아요. 리턴 버튼. 엔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된 입력값이 ESP32 쪽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다 안 눌렀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키즈 입력된 키가 뭐다 이런 거를 인식하면 되려나?
텍스트 에어리에 입력되는 거는 자동으로 될 거지만 내가 이거를 딱 눌렀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 누르면 엔터를 치라라는 형식으로 작동이 될 건데 아닌가? 안 되려나? 이건가? OK 버튼이 클릭드 되었다. 클로즈 버튼이 클릭드 되었다. 클로즈 버튼은 뭐고 OK 버튼은 뭘까요? 조우영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보내주셨군요. 디폴트 이벤트 핸들러 심볼 OK 어플라이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넘버 이런 넘버 모드도 있네요. 좋네. 스페셜 모드는 뭐 별 차이 없고 이건 소문자 모드, 대문자 모드.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좋아. 그럼 하여간 여기서 이벤트를 한번 줘볼게요. 애드 이벤트. 그럼 제 같은 경우는 클릭 이벤트를 줘야 되겠죠? 클릭 이벤트. 이거는 밸류가 체인지드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는 거니까. 좋아.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일단 콜 펑션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키보드에 입력된 키가 뭔지에 대해서만 빼오면 될 것 같네요. 그거를 화면에다가 일단 출력을 때리고 그리고 그게 엔터를 눌렀을 때 키 값하고 일치가 되면 거기까지 입력된 거를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여기 뭐 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잽싸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제스처고요. 키즈. 엔터 이거 있네. 엔터. LV 키 엔터라는 게 있거든요. LV 키 엔터. 그럼 이게 이 자체가 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건가? LV 키 엔터면 그럼 지금 입력된 값이 LV 키 엔터하고 일치하면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녹한다가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키가 뭔가 그러면 입력된 키가 뭔가 get 모드 어렵네. get btn 텍스트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엔터를 어떻게 하면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엔터를 쳤다라는 트리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키 엔터 있네요. 여기 그죠? 키 엔터 있네요. 맞죠? 그럼 이게 엔터를 쳤다라는 이벤트 아닐까요? 좋아. 일단 그렇다고 치고 콜 펑션 가보겠습니다. 녹한다 원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그럼 일단은 뭔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ESP32에서 그걸 한번 감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좋아. 재밌겠다. 자, 예제 3번 저장했고 지금 예제 4번 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요 가서 다 지우고 그 온도 센서 하다가 힘드셨군요.
쉬운 게 없습니다. 잘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벤트를 한번 빼와보도록 하죠. 딱 가서 딱 카피해 와서 편안하게 여기에다가 딱 붙여놓고, 오, LV 키 엔터면 이런 식으로 바로 딱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시리얼 모니터에 엔터 키가 입력됨, 일단 이렇게 한번 감지를 시켜 볼게요.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AT 타이니 8호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아두이노하고 뭐지? 그 비트 수도 뭐 다르고 이래 가지고요. 아두이노용 라이브러리가 그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저도 그때 하다가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럴 때는 깔끔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쓰셔야 되겠다면 아두이노 우노를 쓰시는 걸로. 자, 그럼 일단 키패드 우리 처음 보니까 모양부터 한번 보죠. 산뜻하죠?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기본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한 쌍으로 물려놨으니까. A, S, A, AS 뭐 이런 식으로 입력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엔터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엔터 키를 하면 이거죠. 요거 요 리턴 키. 안 되는데 이건가? 잠시만, 엉뚱한 게 눌러졌나? 공중에 띄어가지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어? 키보드는 기가 막히게 동작을 하는데 엔터키 감지 안 되는데요. 이 뭐 설명이 어떻게 된 거지? 어? 키보드는 그냥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값을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하시오. 지금 다 된 거죠, 이게. 다 된 거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결국 뭔가 입력을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입력값을 어딘가 뭐 제어하는 값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LV 키 엔터 아니면 저 자리가 엔터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키패드에 얘가 엔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코드는 이게 별 의미가 없게 됐으니까 이벤트 키. 근데 딱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키보드 3. 자, 이 예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메모해 두겠습니다. 여기, 이 뭐냐? 여기에 시뻘건 글자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 다시 해보기. 일단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는 메모해두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요거 저장하고 자, 오늘은 키보드 그냥 작동되는 거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군 하고 넘어가고 아 근데 좀 찝찝한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키보드 이런 거 화면에 항상 띄워두는 게 아니라 숨겼다가 튀어나왔다가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되나? 잠시만요. 여기서 엔터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것저것 몇 가지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나올라나요? 이거 하면 한번 시도해볼까? 한번 접기 전에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미 다 연결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키엔터가 아니라 클릭으로 다시 바꾸고 클릭으로 바꾸고 요 펑션을 부르는 걸로 일단 뱉어낸 다음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다. 도전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딱 느낌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해요. 그럼 여기서 클릭 이벤트를 일단 딱 빼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잠시 LV 이벤트 겟키 이게 의미가 있으려나요? 요거 한번 출력해볼까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는가? 일단 요거를 여기 잠시 그럼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반환이 숫자거든요. 이게 키보드 그 아스키 코드가 캐릭터 아스키 코드가 나온다면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역/n 라인 피더라고 딱 나오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과연 키코드가 뭐가 나오는지. 아직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대문자 A 한번 눌러볼게요. 아, S가 눌러졌네. 0. 무조건 0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거는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었네요. 항상 0이 나오니까 아까 그 비교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럼 다른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매뉴얼에서 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고요. 맵 어레이, 맵 어레이 이런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 셀렉트 버튼이다. 일단 요 함수 원형을 한번 보죠 뭐. 아, 이건 아니네요. 요거는 그 매핑 어레이를 2차원 배열로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키패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인 것 같네요. 여기도 딱히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고요. LV 이벤트 올. 그러면 이제 키보드는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네요. 이제 손절하고요.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키보드는 나중에 계속 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아니다. 요거 한번 시도해볼까? 제가 지금 한 개 본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갈게요. 아까 모든 위젯이 참조하는 베이스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인데요. 베이스 오브젝트에 가보면 모든 그 오브젝트의 비저블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플래그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히든이라고 된 거 보이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히든 된다. 안 보여진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요 플래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만약에 키보드를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키보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면 예제로 한번 남겨놔 보겠습니다. 대면. 그 전에 예제 4번까지만 좀 저장을 하고요. 요까지. 별로 의미 없는 예제니까. 자, 그럼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여기 한 켠에다가 버튼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키보드라고 쓰는 거죠. 키보드. 요거 누르면 얘가 나오고, 두 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키보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이거 위젯 복붙도 안.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구나. 키보드랑 X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요거 지금 이 키보드 자체의 이벤트는 없고요. 요거 각각 이벤트 하나씩 주면 되겠죠. 요거는 클릭하면 녹한다 1. 요거 클릭하면 녹한다 2. 함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구분될 수 있도록만 딱 만들어주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약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LVGL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손톱만큼 조금 더 알고 있는 거고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궁금한 거 있거든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거를 다루지 제 개인적인 시간에는 AirVJ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래 딱 가지고 와서 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지금 뒤죽박죽이 됐는데 요 함수 이름을 만든 걸 보면 이게 키보드 ON이고 이게 키보드 OFF겠죠? 그러면 함수 가지고 와서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호출하는 거지? 이벤트 오브젝트 히든. 그럼 요때 키보드가 ON이면 add 플래그에 요 오브젝트 이름이라는 게 키보드 이름 말하는 거겠죠? 키보드 3라는 이름이네요. 요거에 플래그 히든. add가 true 되는 거고 아까 클리어 히든이 add가 되었다. 그러면 히든 된 거 아닌가 그러면? 그죠? 오브젝트가 히든 된다는 거니까 얘가 히든이 돼야 되는 쪽이고 저 위쪽은 클리어 돼야 되는 쪽이겠죠. 클리어. 히든 상태가 클리어 된다. 요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요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 예상은 키보드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설명 눈치껏 하는 LVGL이 먹혀 들어갈지. 아님 말고요 뭐. 아님 말고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다음은 뭘 한번 해보느냐. 롤러를 해보도록 하죠. 롤러. 자 이제 떴죠.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오! 됐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키보드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 이거 없을 때 여기다가 화면 뭐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뭐 하다가 입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키보드 꺼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고 또 다 썼으면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됐죠? 아, 눈치껏 하는 LVGL. 봤습니까? 눈치껏 하는 LVGL. 자, 예제 5번. 방금 한 게 5번이에요. 키보드를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해보기. 이때 필요한 코드가 요거. 키보드 이름 add가 있고 클리어가 있고 키보드 숨기기. 숨겨진 키보드 보여주기. 아, 저장할 것도 많고, 아,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넣고 이제 메인 코드 저장. 자, 이제 키보드는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롤러. 롤러는 그 사용 방법이 드롭다운 메뉴하고 비슷한데요. 얘는 그냥 무한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잖아요. 무한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드롭다운 메뉴더라. 근데 제가 지금 감압식 터치했을 때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뭐 그렇다 해도 요거 누르면 따따따따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아까 저 드롭다운 메뉴하고 똑같은 예제인데 롤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된 게 뭔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예제 6번. 롤러에 옵션을 넣고 현재 선택된 옵션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요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롤러는 자카툴에서 지원을 바로 합니다. 딱 잡아 넣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롤러. 옵션을 좀 여러 개 넣어봐야 되겠네요. 옵션 1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3번, 옵션 4번, 5번, 6번, 한 8개 정도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럼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들어있겠죠. 얘는 무한히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는 옵션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 누르면 한 칸씩 이렇게 짝짝짝짝 터치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파랗게 딱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리얼 모니터에 딱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했지만 이거는 클릭이 아니라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더라. 기억을 하시죠. value changed. value changed에 함수를 호출하는데 녹한다 원이더라. 됐죠? UI 파일 출력하고 잠깐만요. 밖에 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내다보고 올게요. 무슨 소리가 났어? 소리는 무슨 개구리 소리만 잔뜩 나네요. 개구리 소리가 서라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UI 파일 제가 출력했나요? 했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바꿔 끼겠습니다. 얼마나 이거 작업 방식이 간단합니까? 따따따따 부품 갈아 끼우듯이 딱 바꿔 끼면 UI 바로 티 나오고, 그리고 이벤트 딱 가서 UI.c 가서 이벤트 빼오고 펑션 빼와서 여기 딱 잡아놓고,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럼 여기서 현재 선택된 항목이 뭔지를 빼오는데 아마도 비슷하겠죠. 그 드롭다운 메뉴하고. 그죠? 똑같죠? 비슷한 모양의 함수가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가져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네. 자, 요거랑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제 롤러 이름. 요거는 이제 번호 가지고 오는 거겠죠? 현재 선택된 옵션의 인덱스를 가져옴. 요거는 현재 선택된 옵션의 그 텍스트 부분을 가져옴. 그럼 지금은 이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안에 텍스트 내용이 궁금한 거니까. 이것도 둘 다 할까요? 둘 다 하지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러면 롤러 이름은 롤러1 됐죠? 그리고 버퍼 필요했었죠? 버퍼 캐릭터 마이 버퍼라고 아까 바꿔야 됐었죠? 한 100개 정도 만들어주고 마이 버퍼고 사이즈 오브 버퍼 됐죠? 그리고 얘는 인덱스를 반환하니까 int num 이런 식으로 하고 둘 다 출력 때리면 끝나는 거죠. serial.print 옵션 번호 num 옵션 명 버퍼 마이 버퍼 다 됐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갑자기 컴파일을 많이 하네요. 깜짝 놀랐네. 이거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재미가 있네요. 뭔가 발굴 안 된 것을 발굴하는 그런 느낌. 그럼 옵션 3번 제가 한번 롤러 돌려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옵션 3. 왜 안 나왔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왔지?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얘는? 아하. 그러면 이제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value changed 맞잖아요. value changed가 새로운 옵션이 선택됐을 때 value changed가 터진다. UI 이벤트 스크린 1 뭐죠? 스크린 1에 이벤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하, 제가 이거 마우스 클릭을 여기다가 하고 그렇죠, 그죠? 이거 아니고 롤러에다가 이벤트를 줘야 되는데 제가 저 스크린을 눌러가지고 줘버렸네요. 그럴 수도 있죠. 다시 이렇게 뱉어내주고 다시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잡아놓고 요 안에 그렇죠, 롤러 1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안에 알맹이만 딱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잡아 넣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되겠죠? 3번 옵션. 그렇죠? 옵션 3. 4번. 쑥 돌아가네. 4번. 3번. 또 두 번 눌러졌다. 1번. 2번. 두 개 다닥 눌러졌네요. 자, 다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됐죠? 하여간 선택이 되잖아요. 이거 근데 선택된 옵션 자체에 뭔가 제어된다면 굉장히 덴저러스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옵션 4번이 뭐 작동되는 거고 7번 내가 지금 7번을 눌러야 되는데 두 번 눌러져 가지고 8번이 눌러져 버렸다. 근데 6번하고 8번하고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다면 6번, 7번, 8번 다다닥 건너가면서 뭔가 상당히 심각한 작동이 될 것 같으니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 그건 우리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하여간 몇 번이었냐? 예제 6번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것도 지워줘야 되고 압축하고 메인 코드 저장하고 자 이제 6번 예제 종료. 슬라이더는 아크하고 똑같은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요 보시면 옵션도 거의 똑같거든요. 함수도 다 똑같고 요거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구부린 게 아크인데 아크는 그러면 뭐냐? 아크는 요거였죠.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건데 얘 이거 그냥 저 구부러진 걸 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함수도 구조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꺼내가지고 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생략. 캘린더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달력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쓸만한 게 뭐 있을까요? 화면도 작은데 달력 날짜 그거 하나하나 지금 제가 가망시 터치 가지고 날짜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화면이 커졌을 때 이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칼라 휠 이거 안 했으니까 요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 휠 이거는 뭐 색깔을 선택하는 그 컴포넌트인 위젯인 것 같은데 얘는 아크인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네요. 칼라 휠이 작가 툴에 있었던가? 칼라 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선택된 것에 어떤 칼라 RGB 값이 출력이 되는 위젯이겠죠? 나중에 RGB LED 제어할 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자.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오냐. 이것도 value changed 가지고 하네요. 이거는 set만 있고 get은 안 보여주네. 아래쪽에 있겠죠. LV 컬러라는 또 그 스트럭처가 따로 있나 보네요. 여기서 LV 컬러 휠 get RGB HSV하고 그 RGB 컬러하고 두 개 가지고 올 수 있네요. 두 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에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자, 요 함수가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자, 이거는 컬러 휠 이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반환되는 타입이 LV 칼라 T랑 LV 칼라 HSVT 두 종류죠. LV 칼라 T는 어디 가면 나오죠? LV 칼라 T. 어디 정의가 된 걸까? 펑션이고, 코어 위젯, 레이아웃. 저게 어디 정의가 돼 있을까요? 칼라 휠. 다시 한번 찾아보죠. LV 칼라 T. 뭐 이게 링크라도 좀 걸어주면 좋을 건데 이 외에 없습니까 이거? LV 칼라 T. 오, 나왔다. LV 칼라 T. HSV 있고, 칼라도 뭐 이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칼라 32T는 또 뭐야? LV 칼라 T. 뭘 눌러가지고 저게 나왔지? 어차피 자동 완성 거기서 보여지게 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를 저 이벤트 줘야 되죠. 밸류 체인지 되었습니다. 클릭하고 밸류 체인지하고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보면 나오지, 설명서에 보면 얘가 지금 쓸 수 있는 이벤트가 밸류 체인지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 이런 이벤트는 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녹한다 원. 자, 그럼 7번 예제 요거부터 쓰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7번. 컬러 휠에 선택된 RGB와 HSV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자, UI.c 가서 함수 빼오고 딱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잡아놓고 지금 써야 될 함수가 여기 빼놨죠. 요렇게 하고 칼라 휠 이름은 UI 칼라 휠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반환 값이 있는 애들이니까 요렇게 호출만 한다고 땡이 아니라 얘는 LV 칼라 HSVT로 my HSV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얘는 LV 칼라 잠시만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LV 칼라 T 요거에 my RGB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구조체에 점 찍어보면 멤버 변수 나오겠죠. HSV 이런 식으로 바로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쭉 다 출력해버리면 되죠. 시리얼 프린트 H 출력 S 콤마 찍고 S
V 그리고 RGB R은 요 my RGB 안에 있겠죠? my RGB 인 또 뭐냐? 채널은 뭐야? 야 채널 하니까 나오네. 채널에 자 레드 RGB 그럼 풀은 뭘까요? 풀은 뭐야? 그린 블루 다 됐죠? 칼라 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 쓰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LVGL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실제 제어할 때 쓸 때는 RGB LED 제어하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쓰임새가 없겠네요. 아니면 뭐 이런 데 쓸 수 있겠네요. 입력으로 그러니까 출력 전용으로 어딘가 뭐 어떤 오브젝트의 색깔을 감지를 했어요. 디텍팅을 했어. 그 오브젝트의 컬러가 이 값이다 해가지고 칼라 휠을 돌려가지고 딱 표시해 주는 거죠. 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놨습니다. 왜 컴파일 안 해줘? 자, 보죠. 칼라 휠은 이미 요 딱 나와 있고, 그러면 요 파란 색깔 쪽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안 움직여요? 이런 동작은 지금 감압식 터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네요. 쓸모없는 위젯이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대기는 되죠? 칼라 휠에 밸류 체인지 되니까 값이 나오잖아요. RGB 값이 뭔지. 대신에 엄한데 이런데 클릭하면 저 좌표만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얘가 밸류 체인지드가 딱 되면 뭐 이래 이거. 됐죠? 밸류 체인지드 됐죠? 뭐 그냥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중에 얘는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전식 터치 LCD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감압식 터치는 이렇게 저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돼요. 움직여서 딱 놔야 그 위치가 이렇게 가서 파란 색깔로 해서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얘도 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요렇게 좀 줄을 줄일게요.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자,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주 흥미진진한 노칸다의 LVGL입니다. 요거는 HSV 컬러 값을 가져옴. RGB 컬러 값을 가져옴. 똑같은 색깔인데 RGB 컬러하고 HSV 컬러하고 그 뭐라고 이게 값의 그게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똑같은 색깔인데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 뿐 서로 같은 값인 거예요. 같은 색깔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장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 상당히 고단하네요. 요거 지우고
7번으로 압축을 때리고 코드 저장하고 요 다음에 절차가 한 개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장하고 시리얼 모니터 끄고 자, 그럼 다음은 칼라힐 차트 이것도 뭐 그 출력 전용이니까 필요 없고 이미지 버튼 스핀박스 이거 안 해봤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핀박스가 무엇인가? 요거예요. 요렇게 눌러가지고 값을 막 바꿔주는 건데 이거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한 값으로 경고가 발생한다. 혹은 모터 드라이버의 속도값 같은 거 입력해 줄 때 어차피 버튼하고 라벨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요 눌러가지고 속도 올리고 요거 눌러가지고 속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스핀 박스고요. 일단 얘가 쓸 수 있는 이벤트가 얘도 value changed네요. value changed. 화면부터 만들어 보죠. 스핀 박스. 근데 내 거는 왜 버튼이 없죠? 내 거는 원래 스핀 박스가 저 모양인 건 아닌가 보네요. 뭐지? 스핀 박스는 이렇게 소수점이 출력되는 그냥 위젯이고 얘는 그냥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던 건가 보네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그죠? 버튼이 있네요. 따로 버튼이 별도로 있는 거였네. 그럼 우리 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위젯 간의 상호작용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거니까 제가 그걸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요쪽이 마이너스 자, 복사해서 여기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굉장히 고단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가 플러스 대략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아까 ESP32에서 콜 펑션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add 이벤트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프로퍼티를 세팅을 하는데 잠시만요. set 프로퍼티가 아니죠. 여기 보면 뭐 increase, decrease 뭐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럼 increase 하는데 스텝 스핀 박스 이걸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저도 사용 방법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모릅니다. 잠깐만요. 스핀 박스 increase, decrease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스핀 박스 increase 아크, 바, 슬라이드는 있는데 스핀 박스는 요렇게 돼 있잖아. 일단 요거 애드 한번 눌러보죠. 뭐 나오는지. 요 나오네요. 인크리즈. 그러면 스핀 박스고 증가시킨다. 얼마만큼 증가시킨다. 그거는 스핀 박스에서 설정을 하는 건가 보네요. 스핀 박스 누르면 자, 숫자 4자리고 요거는 소수점 몇째 짜리 건가 그거 말하는 거 여기 있죠. 인크리먼트 얼마만큼 양으로 증가를 할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증가되는 양이
지금 이 말이 숫자 4자리라는 말인 거고 요 뒤에 있는 이 두 자리가 그 중에 두 자리는 소수점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99라고 현재 값을 99라고 쓰면 0.99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값이 99.99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22.33이라는 값을 쓰려면 2233이라고 쓰면 22.3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인크리먼트가 1이라는 거는 0.001씩 올라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저는 0.5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50이라고 쓰면 되겠죠. 납득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인크리먼트 아까 하나 호출해주면 0.5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요거 누르면 0.5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됐죠? 스핀박스 1. 그럼 얘도 다시 클릭하면 자 스핀박스의 밸류를 세팅하는데 얘는 감소 그 감소량은 스핀박스에 이미 설정이 돼 있더라. 요렇게 하면 이거 자카 툴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왜 안 돼? 왜 안 되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되죠? 그러면 ESP32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숫자가 이쪽 깨내가지고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상당히 좋은 위젯인 줄 알았는데 버튼은 직접 만들어주는 거였네요. 그래도 뭐 숫자 다룰 때 텍스트로 다루는 것보다는 숫자 전용 위젯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온도 제어하는 그런 데다가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뭐 UI.c 뭐 요런 데 없겠죠? 요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요 스텝이 왜 1로 돼 있지? 이거 이상한 현상이네요. 자카2라고 코드하고 뭔가 좀 궁합이 안 맞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칼라 휠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칼라 휠은 삭제됐습니다. 이거 하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고 요거 하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안에 저 눌리는 종류는 다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카 툴 없이 여기 빨간 색깔 딱지 붙어 있는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뚝갑 해보겠습니다. 빨간 색깔. 자, 지금 업로드 중. 다 됐습니다. 짠! 자, 과연 될 것인가? 두근두근. 여기 보면 근데 왜 이게 올라가는 쪽이죠? 왜 부호가 표기가 안 되죠? 하여간 되기는 되는데 한번 누르니까 0.01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아까 캐치해놨던 그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네 자리인데 이미 여기서 자동 완성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50씩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부호가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아까 여기는 나왔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옵션이 또 별도로 있나 봅니다. 레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레인지가 0에서부터 9999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999부터 플러스 9999다. 이렇게 부호를 붙여줘야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거는 이거 일단 이대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결국은 유자님 반갑습니다. 유자님께서 2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다음 예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미난 생각이 났습니다. 예제 8번. 자, 스핀 박스는 업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LVGL 자체 기능을 활용해서 0.5씩 증감하고 좀 전에 했듯이 그렇게 하고 스핀 박스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그러면 스핀 박스에는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주면 되는 거고 버튼 두 개는 자카툴 자체에서 기능을 준 다음에 아까 증감되는 값은 오류가 좀 있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다시 자카툴에서 이 스핀 박스 위젯에 이벤트 주겠습니다. 이거는 클릭이 아니라 value changed 할 거고요. 기억 잘 하세요. 그리고 얘는 제가 컨트롤 할 거니까 함수 호출할 겁니다. 녹한다 원. 그러니까 여기 요 버튼하고 요 버튼에 있는 이벤트는 저거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방금 여기 있는 함수는 제가 호출할 함수입니다. 다 됐죠? 익스포트 하고 머리 아프다. 나중에 이거 좀 복잡하게 만들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혼돈의 도가니가 될 거니까 미리 좀 기술을 잘 닦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UI.c로 가서 일단 증가되는 양을 50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50, 50이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함수는 제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죠. value changed 납치해서 메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호출되면 그러면 지금 스핀 박스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스핀 박스에 있는 값이 뭔가. set spin이 있으니까 get spin이라는 것도 있겠네요. get spin, set spin, get value가 있고 get step이 있네요. get value는 뭐고 get step은 무엇일까? step next는 또 무엇일까? 이거 두 개를 한번 다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이거 뭐냐 이거? 이상한 게 놀래졌다. get value 이거랑 get step 그리고 여기는 스핀 박스라는 위젯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미리 메모해놔야 되겠네. 스핀 박스 이름. 스핀 박스 UI 스핀 박스 1, 2, 3, 4 뭐 이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 있죠. 자 그럼 요거를 int my valu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int
마이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뭐가 출력되는지를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해보죠. value my value 주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따 다 됐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잡아놓고 오 열심히 C샵을 듣고 계시군요. 근데 옛날에 C샵 할 적에 녹한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불량하지 싶은데 내용이 좀 이렇게 애매하지 않나요? 어이 뭐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불성실한 녹한다. 자 일단 이 화면 자체가 작동이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답은 플러스를 누르면 0.5씩 올라가야 돼요. 아 0.5씩 안 올라갑니다. 뭐지 함수 이름 고쳤는데. 그럼 시리얼 출력이 되는지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시리얼 출력 밸류 체인지드 하면 출력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를 눌렀는데 왜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이상한 현상이네. 여기 밸류하고 스텝하고 일단 값이 나오긴 하죠. 근데 스텝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밸류가 0.00.05거든요. 그래서 5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피곤한 위젯이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바꾼 거,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뭐야? 좀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위젯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었는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됩니다. 제가 인크리즈 해놨는데 값이 이거 누르면 내려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그냥 이거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클릭한 거니까 그러면 내 메인 코드로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데리고 와서 값을 수동으로 뭐 증감시키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해보죠. 스핀박스 set value 여기 있네요. set step. 스텝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전역 변수 하나 주고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핀박스 이름 그리고 뒤에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전역 변수 요거는 숫자 4자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플로트로 하면 안 되겠죠? int 뭘로 하지? 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센서 그리고 요 센서 값이 요거 누르면 0.5니까 50 올라가고요. 이게 까지는 쪽이구나. 하나 까지고 그리고 그 값이 요쪽으로 세팅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50 올라가고 요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설명서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세미콜론 안 했네. 에러 나겠네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어. 자카툴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버그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이만큼 쓰기 편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쌍따봉 드리겠습니다. 쌍따봉.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됩니까? 자, 그럼 요거 누르면 0.5씩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1.0 됐잖아요. 두 번 눌러서. 0.5, 2, 됐죠? 0.5씩 올라가고, 그럼 시리얼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4입니다. 4.5, 450 나왔죠? 저거 이제 100으로 나누면 실제 리얼 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올리면 500, 450, 400, 300, 맞죠? 그러면 100 나누니까 3.0 되는 겁니다. 스핀박스 끝났습니다. 스핀박스 생각보다 조금 난해한 친구였네요. 나머지 뭐 값의 레인지는 자카툴에서 설정하면 되고 요거를 직접 설정을 해야 되더라 였습니다. 페이지 2개 써야 되겠다. 요거는 스핀박스에 설정할 값이고요. 요거는 스핀박스의 현재 값 가져오기. 요 제일 마지막 거 이거는 별 의미 없네요.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되고, 다 들어갈라나? 아, 상당히 애매한 크기네요. 자, 알아서 보고 참고하십시오. 됐다. 자, 이제 다음 위젯. 오늘 한 거. 탭뷰 이거는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터치해가지고 작동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탭뷰 하겠습니다. 어차피 터치 반응해가지고 탭이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그냥 보면 끝이 나요. 탭뷰라는 거는 쫓겨난 화면을 여러 개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테이너 형식이고요. 요거죠. 요렇게 딱 두고 여기다가 탭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탭 추가.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3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요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각 탭의 화면을 만들면 요 두 번째 탭은 서로 또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테스트 3 한번 넣어보죠. 첫 번째 칸에는 요 아크를 요렇게 차일드로 넣으면 되죠. 잡아놓고 이렇게 스크롤 안 생기게. 그리고 여기 타이틀 2에는 탭 2에는 버튼을 중간에 한 개 딱 넣어놓겠습니다. 얘는 페이지 2번에 뭐냐 왜 이렇게 되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탭 3에는 스위치 하나 넣어놨겠습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페이지가 전환됐다라는 거를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됐죠? 다 됐죠? 요거 이제 UI 출력하겠습니다. 저장해야지. 어? 잠깐만. 8번 예제 여기서 그 가져오면 되구나. 저 그걸 안 해가지고 저장하기 전에 그거를 해버렸네요. UI 파일을 뱉어내버렸네. 그럼 요거를 일단 이걸로 카피를 해와서 잠깐만요. 저는 이거 코드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딱 때리고 example 8의 UI고 요 코드 example 8의 메인 코드. 자, 이제 9번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9번 예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탭뷰의 메뉴를 3개, 탭을 3개 구성해서 터치로 선택되는 것을 보이시오. 하겠습니다. 메인에는 이거 다 지우면 되죠. 자, 이게 답니다. 메인에 별도의 코드 없고 업로드해서 LVGL 띄우면 땡. 오늘 좋아요가 16개밖에 없습니까? 슬프네요. 그래도 뭐 좋아요 많아봤자 딱히 뭐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눌러주십시오.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누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거는 결과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 되던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안 해도 LVGL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르면 탭 2, 탭 3 됐죠? 좋죠? 화면 여기다가 만들고 요거 제어하다가 여기로 가가지고 또 여기서 제어하다가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서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것들도 따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됐습니다. 지금 본 게 예제 9번입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빨리 저장하고 얘는 뭐 딱히 잡아 넣을 자리 없고 요거 압축하고 이 메인이래. 자, UI 자,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되는데요. 그 녀석이 바로 이미지 버튼입니다. 이건 저도 안 해본 거라 가지고 이 뭐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미지 만들고 그 버튼 기능을 쓰겠다 뭐 그런 거겠죠. 클릭하면 뭐 하겠다. 일단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예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와, 뭐 코드 난잡하네. 작가 툴로 가겠습니다. 작가 툴로. 이미지 버튼. 그럼 얘는 이미지가 릴리즈 셀렉트 이미지 릴리즈도 됐을 때의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 건가?
뭐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알겠죠. 제가 버튼 한 개 해가지고 그림판으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철수하시는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이미지의 크기는 한 화면이 조그만하니까 한 10분의 1, 32에 24 이렇게 만들죠. 32에 24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림을 막 이런 그림을 좀 이렇게 뭐 이게 그냥 그림이다 칠게요. 녹화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장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btn 그리고 요거 SS에다가 잡아 넣으면 되는 거였죠. 저 이미지를 요거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돼요.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 누르면 btn 나옵니다. 생각보다 조그만하네. 너무 작게 만들었네. 너무 소심하게 만들었네요.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이제 이미지 버튼이 되는 거고, 여기에 클릭 이벤트를 주가지고 눌려졌네 안 눌려졌네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바에는 버튼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그림을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기 조정 이거 하면 되나? 200에 100, 200에 150 이렇게 하죠. 크게. 딱 누르고 싶은 그런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또 왜 이러냐?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버튼에 살짝 스트레스 받네요. 다시 너무 이미지가 커서 그렇다라고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땡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지우고 다시 잡아놓고 그럼 이거 뭔가 내부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btn2로 됐다. 뭔가 파일이 뭔가 좀 잘못됐었나 보네요. 자, 이제 됐고. 그럼 이거는 뭐 쉽죠. 이제 다 방법 알고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면 함수 호출한다. 이게 단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미지에다가 그냥 클릭 이벤트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야. 몰라, 뭐 무슨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잡아 넣어가지고 우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UI.c 가서 클릭 이벤트 훔쳐오고요. 가져와서 잡아놓고 여기에 serial.println 이미지 버튼이 클릭됨.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위젯을 다 살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LVGL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위젯을 다 살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위젯 다 사용 방법을 습득을 하고 파워풀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글쎄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여기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시고 출석 체크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아, 이미지 꼴랑 그거 한 개 넣었다고 컴파일 새로 하네요. 하는 동안에 저 예제 10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예제 10번. 이미지 버튼을 이용해서 결과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이게 답니다. 별 영향가 없는 그런 버튼이네요. 이미지 버튼. 야, 오늘 예제 10개나 만들었다. 아직도 컴파일이 안 됐습니까? 출석 체크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그냥 인식돼요. 이미 했다고 아마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린다. 끝이 안 난다. 됐다. 이제 펌웨어 떴죠? 뭐 이미지 버튼이라고 해서 딱히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왜 따로 빼놨죠? 별 의미 없는 그런 기능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뭐 이미지 버튼은 이렇게 놨고요. 제가 회개하게 그려놓은 그 이상 화투장 같이 생긴 버튼, 요거를 누르면 당연히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는 걸로 해놨으니까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도 않네요. 그냥 이미지에 누른 거네. 클릭됨이라고 저 인식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미지는 클릭 기능이 없는가? 그거부터 확인해 보죠. 이미지가 여기 별도로 있잖아요. 어디 있어 그거 이미지? 여기 있죠 이미지. 이미지가 클릭 기능이 없어서 저게 있는 것인가? 이미지는 아무 이벤트가 없네요.
아, 이미지는 클릭하는 기능이 없네요. 아, 그래서 이미지 버튼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 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를 그냥 출력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미지 버튼은 이미지를 버튼처럼 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 할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녹한다의 LVGL 7편에서 할 내용 1번 아직 위젯을 다 살펴보지 않았다. 작화 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위젯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구사해 보도록 한다. 아직 전략이 구사된 건 아니에요. 지금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위젯이 뭐냐면, 제가 여기 해놓은 요 슬라이드에 빨간 색깔 딱지 붙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시지 박스.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요렇게 뜨는 거. 여기서 이거 뭐 팝업 창 같이 딱 뜨면 누르면 사라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가 툴에 여기 없어요. 메시지 박스를 관련된 위젯이 없으니까 자동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거 코드 눌러보면 나오는 코드, 이거를 요 코드를 어떻게 메인 코드에다가 잡아 넣으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다는 얘기고, 잠깐만요. 뭐 하면 되겠지. 요거 그냥 메인 코드에 적고 이거 콜백 함수 불러다 쓰면 되는 거니까, 살짝 방법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상 알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 이 함수 자체를 호출해버리면 되겠구나. 좋아져. 뭐 어떻게든 다음 주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딱 하고, 그리고 시간이 아마 다음 주 한 편 가지고는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없을 거거든요. 다음 주 7편하고 8편은 여기 빨간 딱지를 다 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던 빨간색 딱지 모두 다 떼보기 하고, 요거를 딱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할 내용이 뭐냐면, 위젯을 다 살펴본 다음 본격적으로 LVGL을 활용하는 코스로 가보기. 요거 이제 이렇게 요까지 쭉 한 다음에 요까지 다 하고, 그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스크린도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여러 개의 스크린이 아니다, 이거는 활용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스크린이 있을 때 스크린 간 전환 해보기, 요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멋있게 해볼 수 있는 게, 스크린은 지금 전혀 언급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다네요. 뭐 별로 할 거 없네. 그리고 뭐 ESP32에 각종 센서나 모터 드라이버 등을 연결해서 직접적인 제어해보기, 터치해가지고 제어하는 예제를 그 모든 위젯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음 코스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쭉 이어나가면 할 수 있는 내용이 통신 관련된 거 해야 되겠죠. ESP32를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IoT 관련된 기능을 LVGL로 구동시켜보기. 뭐 예를 들어 ESP32가 인터넷 공유기에서 받은 IP 주소 같은 거 출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라면 접속이 되어 있는지 끊어졌는지 이런 거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해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오늘의 그 소임을 다 했으므로 호련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라 하면 날짜가 5월 27일이네요. 5월 27일, 5월 28일 여기가 이제 월요일이고 여기가 화요일이죠. LVGL 7편, LVGL 8편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오후 8시 15분부터 3시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아닌데?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화. 목요일은 녹한다가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됐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와!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나 이거 앞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좋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컨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 계좌로 앞으로 있을 녹한다의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컨텐츠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 동영상이나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고 금액 선택하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이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모르겠다 뭐 해달라 해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전에 한 2년 전 12월쯤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한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12월쯤 제가 소재가 고갈된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유튜브 하려니까 소재가 별로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이거를 해봤자 뭐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으나 제가 이 모든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뭐 비용들 있잖아요. 물론 제 어떤 개인적인 유튜브 하는 데는 열정페이라 치더라도 센서 구입하고 뭐 필요한 것들 구입하고 뭐 테스트 해보는데 한 거 이런 거는 다 제 개인적인 비용 가지고 지금 충당을 했었는데 그때 12월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유튜브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롱런 하는 대신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후원금으로서 녹한다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됐어요. 이렇게 그때 있었던 그 멤버의 어떤 그 합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들어온 분들 계시고 있었던 분들 가시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잊혀져 버렸어요.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했던 약속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약속해 주셨던 분은 다 사라졌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맨날 왜 후원금 달라고 하지? 왜 맨날 라이브 방송 끝날 때마다 돈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 지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쭉 채널 유지하는 대신에 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릴게요. 48시간에 2,000원이에요. 48시간에 이틀에 광고 수익 2,000원 들어옵니다. 아두이노 온습도 센서 한 개가 2,000원이 넘어요. 배송비까지 하면 한 5,000원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이 녹한다를 외면하지만 범준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몇 안 되는 아주 대단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박수. 예전에 그런 합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라 하면 좋을까요?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물론 제가 이
가장 큰 거는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 뭐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게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제 녹한다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자는 것이지. 상부상조는 좀 별론 것 같네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하겠습니다. 좀 멋있는 용어. 기브 앤 테이크. 저는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기부하는 거고, 녹한다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발전 자금들을 테이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서로 재밌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했고요. 뭐 더 질문하실 분들 없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